자, 이어서 최문섭 소장님이 전국을 돌면서 직접 촬영을 해오신 돈이 되는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 매물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소장님 오늘은 어떤 매물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 첫 번째는 그 남양주 별내지구에 있는 상가주택인데요. 네, 이 상가주택이 얼마 전에 많이 화두가 됐던 곳인데요. 그 건물주가 그 한 22억 정도 돈을 들여가지고 자기가 건물을 짓고 나서 돈이 모자라서 처음엔 그 집에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건물주가 갑자기 이제 마음이 바뀐 거죠. 그래서 임대를 먼저 놨습니다. 그래서 임대 예. 사업을 많이 해보신 경험이 있어가지고 임대를 놨는데 그 22억짜리 매물이 임대 그 사업으로 성공했는데 약 14억 정도가 임대가 들어왔습니다. 결국은 그 전세 사기라든가 뭐 전세 상가라든가 여러 가지 좀 그 물론 부동산이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상가를 팔거나 건물을 팔 때 임대 사업자를 먼저 주인이 그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가 완성됐는데 결국은 한 달에 월 그 보증금이 14억에 한 달에 월 400만 원 정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결국은 그 이 상가 주택 투자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 집주인이 건물에 안 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이사 갈 때도 보면은 굉장히 그 애로사항이 많고요. 그리고 임대가 안 됐을 때도 건물 투자가 가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22억짜리 건물에 보증금이 14억이 임대가 들어오고 결국은 한 달에 400만 원이 들어오면 약 8억 원 정도가 투자되는 건물인데 결국은 그 재테크용으로 봤을 때 상가 주택은 내가 돈 투자하는 것이 8억인데 그 8억에 대한 가치가 한 달에 한 400만 원 들어오면 은행 금리가 5%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5% 정도 수익이 생기면 상당히 성공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건물이 남양주의 별내지구에 있는 상가주택 건물인데요. 건물이 200평이고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전세는 4개 층에 네. 들어가 있습니다. 보증금이 한 14억 된다고 하고 일단 매물로 나온 금액은 22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증금을 빼면은 8억으로 이 네. 건물의 건물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월세로 들어오는 것이 한 4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네. 예,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그럼 몇 층이 지금 임대가 나가 있는 건가요? 보통 지하 1층도 임대가 나가 있고요. 네. 지상 4층까지가 전부 다 건물인데 그 주인이 여기 살지 않고 임대를 다 놨습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오픈돼서 임대가 완료된 상태인데 주인이 살던 4층에는 결국은 불암산이 내다 보이는 전망이 좋은 데라고 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부동산 상가 주택에서는 임대가 관건인데 주인이 살지 않고 임대를 다 놓은 다음에 이걸 임대를 하고 해가지고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재테크로 투자하는 분 입장에서는 그 임대 수요를 찾지 않아도 되고요. 또 임대 수요자에 대해서 뭐 부동산 복비를 지불해야 된다거나 이런 문제도 없어도 되고 네. 투자하는 분 입장에서 아주 홀가분한 그런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한 서울 강남에 한 20억짜리 뭐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거 22억이라 그러니까 이분도 충분히 뭐 시세는 한 25억 갑니다. 그러니까 깎을 만큼 깎아가지고 자기가 꼭 받을 것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결국은 8억 투자해서 400만 원 받으면서 기다렸을 때 상가주택은 아파트보다는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지금 1층에 들어가 있는 게 커피숍인가요? 예. 1층에 그 기존의 그 세입자가 쓰는 물건인데 부동산 그 업을 하다가 이제 그 나가고요. 다시 그 주방 기구를 수입해서 파는 업체인데 아, 네, 네. 건물을 지은 주인층에서 그거를 사용하다가 결국 자기가 자금 압박에 못 이겨서 이 아파트를 나머지 살던 집도 전세를 놓고 자기는 이 건물을 떠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러면은 1층은 이제 앞으로 비어지게 되겠네요. 아니 1층은 계속 그 임대로 쓰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네, 본인이 예. 건물을 쓰려고 지은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 임대료를 400만 원씩 내고 자기가 쓸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네. 본인은 이 집을 가지고 있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또 지방의 다른 좀 허름한 집으로 이사 가고 집은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놨는데 얼마 전에 뭐 유명 가수는 아니지만 그 한 중견쯤 되는 가수분이 가족이 와서 너무 좋다고 임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 전층이 임대가 다 된 상태고 완료된 상태에서 본인이 자금이 딸리다 보니까 그냥 아예 그냥 저렴한 가격에 팔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조율을 해가지고 25억짜리를 그럼 22억에 받을 것만 받고 떠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가성비가 좀 있는 그런 재테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양주의 별내지구에 있는 상가 건물인데 주변의 인프라는 어때요? 저 주변에 뭐 별내지구 하면 주말에 사람들도 예, 많이 좀 별내지구는 유동성 인구가 있던데요. 네, 백본도로에서 뭐 여기 강남까지는 한 20분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별내지구가
이 구리시에도 좀 통과해서 있는데 그 주변에 이제 다산지구라 그래가지고 아파트가 한 3만 세대 들어올 계획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지구 단위로 어떻게 보면은 그 신도시는 아니지만 옆에 붙어 있는 다산 신도시가 또 다시 제3 신도시로 분양하게 되면 결국은 그 서울 강북에 있는 위성 도시로 변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임대료가 이렇게 잘 나가는 동네는 상가 주택이라도 굉장히 그 투자 가치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재테크로 봤을 때 상가 주택이 오히려 일반 아파트보다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은 그 상가 주택 하나가 평균적으로 그 서울 이성 도시 안에 보면 30억대가 정상입니다. 예. 아무리 싸도 25억 미만짜리가 찾기가 어려운데 본인이 스스로 이제 그 투자의 어떤 그 뭐랄까 목돈에 그 잠길 필요 없이 그냥 22억만 딱 받고 떠나겠다 그랬기 때문에 이건 착실한 그 가성비가 있는 재테크다 이렇게 네. 판단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요. 8억이면은 네. 건물주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 한번 남양주 별내지구 직접 한번 가보시고요.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추천 매물로 넘어가 보죠. 자, 서울의 강남 도성공원 앞에 몰디브를 그대로 옮긴 네. 리조트형 휴양지가 오픈을 했다는데 일단은 모델하우스인 거죠. 네, 네. 저는 그 몰디브라 그래서 네.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저도 못 가봤어요, 아직. 네, 뭐 몰디브에서 무슨 모야똥가 하는 커피를 맞는 게 그렇게 네. 모야똥 커피가 아니고 모히또. 모히또 예, 칵테일입니다. 칵테일 참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몰디브를 그대로 옮겨놓은 네. 그 필리핀에 있는 그 섬인데요. 그 섬 이름이 저기 필리핀에 있는 보홀 섬이라는데 보홀요. 네. 그 공항이 지금 거기 제주도처럼 되어 있고요. 그 보홀 섬 자체가 사실은 제주도보다 한 2배 정도 크다고 합니다. 근데 그 2배 큰 제주도만한 땅에 제주도 우도처럼 생긴 자그마한 보홀 섬이 있는데 거기에 공항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예. 한국에서 한 4시간 정도 갈 수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 굉장히 유명한 그 시행사가 그 필리핀 회사하고 협작을 해갖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호텔 객실이 한 1,300개 정도 된다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굉장히 큰 호텔이에요. 제가 속초에서 한 호텔 서너 개 합쳐야 1,300개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필리핀의 그 지방의 필리핀 나라에서는 가장 큰 개발이 아닐까 보고 있고요. 현지에서도 지금 보홀섬이 뭐 현재 자연이 그 만들어오는 가장 그 아름다운 도시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필리핀이라는 그 도시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가는 그 관광지고요. 그리고 네, 우리나라 저기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그렇죠. 관광지로 상당히 이제 친근한 도시죠. 그리고 친근한 그 나라죠. 원래 그 필리핀 그 본토에도 그 제이파크라는 호텔이 리조트가 있는데 방이 한 600개 되는 그런 회사를 하는 그 회장인데 그 회장이 필리핀에서 망고를 그 가장 크게 만드는 농장이랍니다. 네. 농장을 하고 계신데 그 망고 농장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그 상대로 호텔을 개발해서 분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한국 돈으로 한 그 5억 5천 정도 간다 그러고요. 그리고 골프장도 뭐 한 27호를 또 추가로 만든다 그러니까 네. 아마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필리핀에서 결국은 한국 사람을 상대로 지금 그 600개시를 운영하고 있는 그 제이파크 호텔도 연 이익이 한 30% 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필리핀은 지금 경기가 호황이고 결국은 거기 5억 5천에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한 3년 정도는 한 8% 정도 이자를 결국 회사에서 물어준다고 하니까 일단 필리핀의 그 망고 농장 주인이 망고 왕이죠. 망고도 왕이 있답니다. 망고 왕인 회장이 결국은 자본주다 보니까 일단은 뭐 보통 이런 뉴스를 하면 어떤 사람들이 저거 사기 아니냐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는데 제가 충분히 검토해 봤는데 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서울에서도 상당히 잘 나가는 시행사가 지금 그 분양 대행을 맡아서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굉장히 그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필리핀의 보홀섬에 들어서게 되는 리조트의 이제 분양 건입니다. 1,300개 호텔 분양이 이번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서울 강남의 도성공원 앞에 지금 모델하우스가 오픈했다고 합니다. 섬이 통째로 그냥 관광지가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제주도처럼 공항이 있으니까요. 뭐 공항에서 한 5km니까 한 10분이면 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우리가 여행도 그래요. 가성비가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필리핀이 그만큼 인기가 있고 물가가 그 대신 싸기 때문에 제가 들은 얘기 중에서 한 10만 원 정도면 내 식구가 엄청나게 잘 먹는다 그래요. 근데 한국에서는 10만 원 가지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조만간 공사할 때 한 3년은 걸리지만 이 필리핀 섬이 결국은 한국 사람들의 것이 되지 않을까. 하도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필리핀 뭐 세부 갔다 왔다. 필리핀에 가서 보홀섬 갔다 왔냐. 보홀섬이 뭐 하는 곳이냐 물었더니 스쿠버 다이버들이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러니까 네. 필리핀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 그러는데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모히또라는 그런 저기 뭐야 칵테일. 네, 네. 칵테일은 여기 거리가 먼데 거기 거리하고는 한 50km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긴 가면 뭐 돈도 많이 써야 되고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가장 가성비가 좋은 여행으로 갈 수 있는 데가 필리핀 보홀이 아닐까 그렇게 개발되고 네. 있다는 것이 뉴스가 되겠습니다. 개발 계획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모델하우스가 있고 분양이 되면 이제 그 워낙 회사가 돈이 많으니까 한 3분의 1만 분양되면은 자기들은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3분의 1 정도 되는 한국에서는 공사가 안 되는데 거기는 자본이 많은 회사다 보니까 결국은 그 필리핀에서 그 영업을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그 제이파크 호텔도 뭐 한 600실에 30% 이익을 날 수 있다니까 지금 이분들이 이걸 공사하고 나서도 분양 후에 다시 또 운영을 해준다 그래요. 그러면 네. 결국은 그 우리나라 호텔과 필리핀 호텔과 비교를 해보면 여행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가격 경쟁이 되고 그리고 한국에서 비행기로 한 4시간이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하와이나 뭐 우리가 뭐 저 동남아 어느 곳에 가는 것보다 필리핀이 그 여행 시간이라든가 여행 경비 그런 걸로서 굉장히 경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리모델링 꿀팁 알아보는 시간이죠. 20년 전에 리모델링으로 3억을 버신 우리 리모델링의 달인 소장님. 오늘은 어떤 꿀팁일까요? 네, 요즘에 그 제가 뭐 저도 오래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 집을 만들면 붙박이장을 만드는데요. 네. 가정집에다 붙박이장을 만들면 그 벽이 꽉 막혀서 굉장히 고생스럽고 어렵습니다. 근데 붙박이장 한복판에다 창문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네. 보시면 그 창문이 있는 오른쪽 부분이 붙박이장이 있던 자리인데요. 그 붙박이장을 먼저 만들기 전에 창문을 먼저 만들고 네. 거기 창문 쪽에는 붙박이장을 안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방 한 칸에 창문을 2개 만드는 것이 최근에 제가 제시하는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의외로 방이 넓어 보이고요. 굉장히 집이 좀 신선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모든 창문은 방 하나에 창이 하나였거든요. 예, 근데 예. 물론 아파트는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는 해당이 되지 않고 그렇죠. 일반 빌라나 주택 정도 이제 해당이 단독주택이나 되겠죠. 빌라나 전원주택 그리고 별장 같은 데가 좋은데 의외로 그 붙박이장 놓을 자리를 창문을 만드니까 공간도 넓어지면서 굉장히 쾌적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 사람이 갑갑하지가 않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시도는 처음 해봤지만 이런 유형의 어떤 리모델링이 선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붙박이장 놓는 그 2층 위에다가 결국 창문 안에다 꽃을 놓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가 움푹 들어가 있어가지고 방이 좁아 보이지가 않고 답답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은 아이디어라고 제가 추천하고 네. 해드리겠습니다. 또 창을 위쪽으로 내면은 사생활 보호에도 충분히 이제 장점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커튼을 예. 안 써도 되고요. 그리고 또 뭐 밑에 그 침대에 누워 있어도 위에가 안 보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로 편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모델링 꿀팁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문섭 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부동산 이슈들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